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장역에는 모두 6개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곳은 개통 이후 15년 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현재 폐쇄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동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립현충원 인근의 9호선 동장역, 주차장 안쪽으로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폐쇄돼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다니는 주민들도 출입구가 왜 막혀 있는지 영문을 모릅니다. 접근하기가 좀 이상한. 근데 여기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돈만 쓰고 그냥 방치해라는 느낌이죠. 그냥 있는지도 모르니까 있으면 안내라도 하면 갈 텐데 안내가 잘 안 돼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까지 설치돼 여느 지하철역 출입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출입구는 완전히 막혀 있고 어디에서도 출입구 번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HCN이 서울시에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출입구는 비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충일 행사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정거장 내 이용객의 혼잡 분산을 위해 조성했다는 것. 하지만 2009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해당 출입구가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설계할 때는 현충원이 승객들의 혼잡이라든가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우려해서 만들었는데 설치하고 운영 중에 그렇게까지 혼잡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지상으로라든가 통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다 돼서 출입구를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보통 수십억. 수요 예측이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한 역을 설치하는 한 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역 하나, 그 출입구 하나 만드는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0억이라는 돈을 지금 14년 동안 그냥 낭비하고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이런 상태예요. 이렇다 할 활용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추후에 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공원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당장 어떤 개통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도 이용되지 않은 채 폐쇄돼 있는 동장역 비상 출입구. 결국 헛돈만 쓴 꼴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여야 갈등 속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을 임기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 교섭권을 주는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화운동 피해자를 예우하도록 한 민주유공자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당 반대가 뒤따랐지만 두 법안은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권 의결만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총선 이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로 넘어간 법안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비롯해 5개 법안도 본회의에 오릅니다. 입법 독재라는 여당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총선 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21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쟁의 중심에 있는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총선 이전 직회부 절차를 먼저 밟았던 법안들도 쟁점 중 하나.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았던 법 있습니다. 네.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개정안.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빨리 합의해줘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여야 갈등 속에 5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린 숙제를 하듯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상임위에 불참하는 형태로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야당의 독주가 5월 국회에서 마침표를 찍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1월 27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들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미니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혼란과 우려가 되지 않도록 불식시키고 자생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용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계 구축을 하기가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많이 그러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는 사업주들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하고 더 안전의 의지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사업장을 자가 진단하여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개 항목의 진단표를 작성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기업이 스스로 개선을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컨설팅, 교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진단 실시 이후에 지원 신청 사업장은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강에서 업무를 보고 관광을 하며 뱃길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2030년까지 1,000만 명이 한강을 이용하는 수상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강 수상 활성화 종합 계획의 골자는 한강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기며 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수상 오피스를 짓고 숙박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수상 호텔을 조성합니다. 한강대교 북단 교량 위에 있는 직력 카페는 특색 있는 숙박 공간으로 리모델링합니다. 수상 푸드존을 만들어 한국 음식은 물론 전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오는 10월 이버 버스를 도입해 주거와 업무 지역을 연결하고 기존 수상 택시는 폐지합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 케이블 수상 스키장을 만들고 보트 퍼레이드와 수상 영화관 등 다채로운 축제도 마련합니다. 수상 복합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잠실 한강공원에 항만 시설인 마리나를 개장합니다. 수상 레저 기구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 시설을 천선석으로 늘리고 여의도에는 한강과 서해를 연결하는 서울항을 조성합니다. 여의도와 경인 아라뱃길을 연강 1000회 정기 운행하고 여의도에서 인천을 거쳐 서해를 잇는 여행 관광 상품도 운영됩니다. 사업비는 민간 3,135억 원 등 5,50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0만 명이 수상 인프라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9,256억 원, 일자리는 6,8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1,000만 명이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용 곱하기 이용 인원 수에다가
그 지역별 이제 산업 연관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발 개수 곱해서 전체적으로 분석된 겁니다. 하지만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된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리버버스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유람선 속도를 제한하며 밤섬과 150m 떨어져 운항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공호환도 자연형 호환으로 훨씬 더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나무도 많이 식재하고 서울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만큼 동식물 그리고 특히 수상 또 수중생물 생태계가 영향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한강. 그동안 식수와 관상으로만 여겨졌지만 수상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서 업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데다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전세난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의 1,300여 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은평 뉴타운에 위치한 55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는 전세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전세값이 살짝 올랐어요. 매물이 없으니까 좀 세게 내놓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 귀한 몸이 됐습니다. 이달 기준 약 36,600건의 매물이 나왔는데 석 달 새 14%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34% 감소했습니다. 관망세로 돌아선 매매 수요가 전세로 유입됐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48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세입자들은 새 물건을 구하는 대신 기존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갱신율은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약 35%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전세에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전세를 갱신하게 되면서 이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전세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이미 3개월째 1,000채를 밑돌고 있는 상황. 다음 달엔 입주 물량이 한 가구도 없어 전세값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라고 하면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금리가 급등해서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유리해서 월세로 이제 이동을 할 때인데, 최근 상황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되지는 않고 저는 최장 5년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 여파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36.3%를 차지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올해 서울시 새 첫둥이가 양천구에서 태어났죠. 첫둥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어느덧 100일을 보냈는데요. 양천구가 첫둥이 가족을 양천구 최초로 가족 모델로 위촉해 구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를 알리는 서울시 첫둥이는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양천구는 첫둥이를 축하하기 위해 베넷 저고리를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스벅이라는 태명의 첫둥이는 최이흔이라는 이름을 갖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분유도 먹고 이유식도 시작하며 별탈 없이 100일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몸집은 선물로 받은 베넷 저고리가 작을 만큼 훌쩍 커버렸습니다. 100일 전 잠만 자던 첫둥이는 어느새 엄마와 눈도 마주치며 이제는 어엿한 한 가정의 일원이 됐습니다. 첫둥이로 태어나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벌써 이렇게 아기가 100일도 넘고 해서 밥도 분유로는 이제 몸무게가 안 늘 것 같아서 이유식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구나. 그런데 최근 첫둥이 가족에게 기쁜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양천구가 첫둥이 가족을 홍보 모델로 위촉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얼마 전 100일을 보낸 첫둥이를 축하하기 위해 100일상도 함께 차려졌습니다. 이기재 구청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직원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은 첫둥이 가족은 출생에 이어 홍보 모델 선정까지 계속된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생 자랐던 양천구에서 이렇게 홍보 모델이 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가족이 생겨서 이 양천구에서 생활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가족을 보는 모든 분들이 늘 행운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는 정책 홍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민 홍보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 성인과 노인, 다문화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지금까지 239명의 홍보 모델을 위촉했습니다. 특히 이번 첫둥이 홍보 모델은 저출생 시대 생명의 소중함과 양육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했습니다. 새 첫둥이가 양천구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새 첫둥이를 홍보 대사로 위촉하면서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더욱더 홍보를 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첫둥이 가족은 양천구가 제작 발행하는 소식지와 홍보책자,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양천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알리게 됩니다. 갑진년 새해를 알린 첫둥이, 이제는 양천구의 홍보 모델이 돼 출생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배달앱을 1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달 공공배달앱 상품권 5천만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발행하는 상품권은 다음 달 3일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매달 1일 오전 10시에 15% 할인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양천구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연속 거주한 18세 이상 구민인데요. 지원 규모는 모두 100대로 구입 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며 구청 누리집 통합 예약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다음 달 21일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